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주최하고 계시는 우리 목소리 터져라 외치는 전학일 대표께도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네, 잘못된 중앙선관위를 혼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랬는데 응시자가 100만 명이었는데 한 20만 명은 안 올 줄 알고 결시할 줄 알고 80만 명밖에 안 찍었다. 그 시험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죽여버리겠죠? 그 새끼를 죽여버리겠죠? 때려 부셔버리겠죠? 내가 죽어라고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보러 왔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왔는데 내가 시험을 못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여버려야죠. 아니, 이재명은 국민주권정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민에다가 주권까지 붙였어요. 원래가 이 거창한 이름 붙이는 놈들은 실속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국민주권정부는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걸 더 강조한 것이죠. 국민이 주권인 것은, 주권을 갖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굳이 국민주권정부를 붙여가지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정권이죠. 그럼 참정권을 갖다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000만 명이 유권자면 1000만 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1000만 명이 유권자면 1000만 표가 아니라 만일의 훼손에 대비해서 1010만 표는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저는 그것이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전선거를 고려해서 유권자의 50%만 찍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노태학은 답하라! 노태학은 귀가 있으면 답하고 입이 있으면 말하라! 아니, 이재명이가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는데 노태학은 이재명한테 개기는 겁니까? 노태학이 이재명한테 개기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노태학을 즉시, 이거 물론 대법원장의 임명사안이긴 하지만 여기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죠? 아니, 이재명은 웬만하면 한마디 하잖아요, 그쵸? 이 새끼가 뭐라고 말했냐면, 투표를 독려하면서 저 플라톤의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그건 내가 옛날에 많이 말했던 거야.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투표해야 한다. 그걸 갖다가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거를 2월 3일날 엑스에 써가지고 저질이 C라는 걸 모르고 말이죠. 누가 저질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재명과 같은 저질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분열이 일어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질이 말이죠. 얼굴도 안 보고 거울도 안 봅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새끼가 어떻게 저질스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야. 오세훈이가 저질입니까? 장동혁이가 저질입니까? 누가 저질입니까, 여러분? 기본이 안 된 그런 양아치 새끼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저 빼놓고 다른 정치인은 모두 저질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저질은 이재명입니다. 가장 저질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재명이 왜 저질인지는 아시죠?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야 할 그 역할과 위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형식상으로라도 대통령이라 한다면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 통합입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도 아니며 어느 일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떤 당으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며 우리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 분파를 투표장에 내보내려고 저지른이 떠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엑스질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투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보죠. 저는 하여튼 사전선거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50%를 투표했다라는 선관위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50%를 인쇄했을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모가지를 내놔야 되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입시 시험을 책임진 그런 사람이라면, 100만 명이 응시자라면 나는 90만 부를 찍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90만 부를 찍었다가 95만 명이 나오는 날이면 나는 모가지가 날아나는 거죠? 그러면 선거를 책임진 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거를 책임진 자가, 이 유권자가 4천만 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쉽게. 그러면 유권자가 4천만 명이면 4천만 명보다 더 많은 표를 준비하지, 어떻게 그거보다 적은 표 2천만 표만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자기 모가지를 내놓는 일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따라서 저는 50%를 찍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많은 표를 찍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50%를 찍은 것이 아니라 진짜 100%를 찍었다면 그 50%의 나머지 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 표를 어디에 숨겨놨으며 이 표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합리한 추정입니까? 노태하게 듣고 있다면 내 강실함의 말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노태하도 답변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 선거위원장도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장, 서울시 선거위원장, 송파구 선거위원장, 이런 자들이 내려가면서 이걸 결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 50%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거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새끼들이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놈이 했는데 다른 놈이 그걸 모르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효를 어떻게 보느냐면, 만약에 50%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70%가 선거하러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20%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조치를 취해놨어야 합니다. 이번에 말이죠, 1시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어떤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냥 만연히 뭉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를 방해한 것입니다. 투표를 방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두로가 쓴 수법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다고 전해지냐 하면, 자기가 불리한 선거구, 자기가 불리한 지역에 투표용지를 늦게 보내거나, 아니면 투표기를 고장 내키거나, 아니면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는 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죠? 네.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벤치마킹하여 그와 같이 투표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쟤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 표를 빼고도 기울었다, 그럼 그 표 없어도 당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개표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시작했으므로 노태악부터 관련자는 모두 선거법을 어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법관이라는 자가 선거법도 모릅니까?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개표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밴드웨건 이펙트라든지 언더도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세도 효과, 열세도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한쪽으로 기우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군중심리로 움직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가 개표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개표가 되고 나서도 투표를 했죠.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오세훈이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이기고 정원호가 이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도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만약에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누가 정치가가 되고 누가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결과만 따진다면 세종대왕이 1000년, 2000년, 3000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따진다면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민주주의는 설사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인 것이고, 따라서 이 선거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됐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세훈도 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세훈은 드러나! 오세훈도 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고 당당히 재선거에 임하라! 어차피 오세훈 역시 부정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이후 분리를 조금 따질 수 있으나 어차피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선거가 오염됐기 때문에 모두가 오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오염된 우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오세훈의 당선 역시 오염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 선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걸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저것들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적은 표를 찍고 그래서 선거를 농락하려 했다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서울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른 데는 얼마의 표를 찍었는가? 100%를 찍지 않은 곳은 전부야 무효입니다. 여러분, 선거 용지를 100%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국민 주권정부라고 하는 놈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아니 그러면 저놈들은 안 나올 것이다, 기권할 것이다, 저것들 아무리 저래봤자 기권할 거야, 내가 국민 주권정부라고 떠드는 건 그냥 말로 떠드는 것이고 저 새끼들은 돼지 새끼들이기 때문에 투표하러 나오지 않을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라면 투표하러 나오라고 어떤 자기 일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표하십시오, 투표야말로 여러분들의 권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죠? 이 새끼들은 국민의 50%가 기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돼지입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자에게 우리는 그 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죽여버려야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나의 인권을 말살하는 자를, 나를 지우는 자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노태악과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그리고 각급 선관위원장들은 전부 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즉각 사퇴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자들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하여 고발당했습니다. 이제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정조사 해줍시다. 국정조사하라. 국정조사하라.
국정조사하라. 국정조사는 이런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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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이런 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인쇄됐으며, 투표용지가 어디서 인쇄돼서 어떻게 배달됐으며, 그리고 이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은 누가 내렸으며, 대학이 내리는 것인지, 서울시 선거위원장이 내린 것인지, 그리고 50%는 누가 정했으며, 그리고 송파구는 50%고 강남구는 60%인지, 각 선거구마다 투표용지가 마련된 것이 다른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원구는 강북에서는 투표용지를 80%를 준비하고 송파구는 50%를 준비했다면 그 자체로 야로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 야로가 있는 거죠? 왜? 80%는 저쪽 사람들이 찍을 것이므로 가능한 많이 준비하고, 이쪽은 이쪽 사람들이 찍을 것이므로 적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부정선거인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부정선거는 관건선거입니다, 여러분. 관건선거가 가장 큰 부정선거입니다. 이재명은 대놓고 관건선거를 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지고 회를 쳐먹고 말이죠. 그 다음날은 또 낮에는 다른 시장을 가고,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선거철에 그렇게 지 맘대로 재래시장을 돌아다녔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오만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권력에 도취한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얼굴을 보면서 저 인간이 점점 권력에 도취해 간다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마약에 취하듯이 권력에 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파멸입니다. 저 인간이 처음보다 한 1년 만에 얼굴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오만합니다. 왜 오만한가? 내가 40대도 만들었는데, 내가 대법관대 증언할 수 있는데, 내가 법 왜곡죄도 만들었는데, 내가 전부 다 장악했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하죠.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면 법 왜곡죄 아니라 더한 걸 만들어도, 대법관을 26명이 아니라 260명을 만들어도 그 새끼들이 먼저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권력의 세계에서는 자식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그렇게 비정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리석게도 정청래를 믿는단 말입니까? 이재명은 어리석게도 민주당 의원들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 방송을 이재명이 듣고 있다면 오로지 내가 기댈 것은 민심뿐인 것입니다. 민심이 나를 버리는 순간 모두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 측근이 나한테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번 선거를 기화로 이재명도 달라져야 합니다. 형식적이나마 대통령이라면 저는 실질적인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라도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그래도 그 하는 동안에, 내려오는 동안까지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내려오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여기 경찰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제 말을 들으면서 저 강신업 변호사가 하는 말이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 역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거동은 일반 국민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것입니다. 특히 고급 공무원일수록, 그리고 대통령일수록,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정말 매사를 신중히 하고 말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완전히 권력에 도취하여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서울뿐인지 알았더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투표를 못한 곳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힘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제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정적으로 증명된다면, 그렇다면 전부 무효로 해야 됩니다.
단 한 표라도 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100%를 찍지 않았다면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100%를 찍지 않았겠죠, 여러분? 선거용지를 100% 찍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원천적 무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책임을 지고 노태악을 비롯한 선관위 전부 사퇴하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각급 선관위원장도 모두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재명 재판 재개를 외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그 어린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재판받아야죠. 이재명 재판받으라. 이재명 재판받으라. 이재명은 재판받으라. 재판받으라. 여러분 끝까지 여기 무대 같이 해주시고 집에 갔다가도 또 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건승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연설해 주신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공간이 좀 좁습니다. 이따가 그 경찰 폴리스라인 좀 더 뒤로 물려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현재 가운데 저 뒤쪽에 우산을 조금 갖다 낮게 좀 들어주시고, 이따가 의자가 그 앞에 의자가 배치되면 그때는 앉게 되면 저 뒤에도 잘 보일 겁니다. 네, 의자 아마 한 30분 있으면 옵니다. 조금 다리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싸워야 되고, 이곳에 우리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국가 살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좀 불편하고 비가 내리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우실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모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자유는 사라집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부정선거 문제는 다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